대표님 이거 몇 년, 4년 차라 그랬습니까? 이거? 5년 차입니다. 5 years. 오늘 이태리 알베르토 도리고니 박사님을 모시고 구요수영과원의 현장 실습을 나왔습니다. 그날 청송군 파천면 농장에서 현장 특강이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이축수영, 구요수영으로 재배를 하시고 계셨고 시나노 골드인 경우 2열 재배도 하셨습니다. 열간 간격은 2.5m, 나무간 그러니까 수간 간격은 1.6m, 수고는 4m 정도 됐어요. 그리고 구요수영의 축간 간격은 40cm로 다소 넓었습니다. 테이블 가지는 지상하고 수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알베르토 박사님이 보시고 그 농장의 수영은 구요 수영보다는 다축형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요 수영이 되게 하려면은 테이블 가지를 지면과 수평이 되게 유지해야 되고 축간 가지 간격을 20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요 수영은 정통 구요 수영에 비해서 변칙형 구요 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강사님이 농장을 보시고 상당히 감탄을 하셨어요. 상당히 잘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날 현장 교육을 했던 과원이거든요. 수고가 보면은 고추대 지상 높이가 4.5m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수고가 거의 한 4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 강사님 얘기로는 수고를 더 높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알베르토 박사님 견해로 보면은 수고는 기본적으로 열간 간격과 1대1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테이블 가지하고 높이가 있으니까 그 40cm 더하면은 가원의 열간 간격이 2.5m니까 40cm 더하면 2.9m. 그러니까 3m 정도가 적당하지요. 그런데 알베르토 강사님 얘기로는 이태리하고 우리나라의 위도차가 10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좀 더 높게 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m보다 조금 높아도 채광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알베르토 강사님은 이 과원의 현재 상태를 보시고 수세가 조금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원주에게 수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표님은 1년에 비비풀을 2회 살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초 길이가 3에서 5cm일 때 1회 살포하고 10일 뒤에 2회 살포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요 수영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비비풀을 살포하는 경우 살포 시기는 언제일까요? 비비풀은 반드시 2차례 살포해야 되는데 1차 살포 시기는 신초 길이가 3에서 5cm일 때, 그리고 한 달 뒤에 반드시 2차 살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베르토 강사님이 보시고 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수세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대지 길이가 조금 짧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수고는 3.5m 정도 적당한데 현재 수고에서는 더 높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4m 이하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과 교육을 다녀보면은 적정 엽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소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입수가 30입 정도가 있어야 되고 대과는 50에서 60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지금 초밀식이나 다축형을 보면은 엽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엽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세장 방추형으로 수영을 구성할 때는 엽수가 많지만은도 그늘에 있는 잎들은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다축형 평면 수영인 경우에는 잎은 적어도 그 대부분의 잎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엽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알베르토 박사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구요 수영하고 세장 방추형하고 어느 수영이 일소 피해가 심할 것인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요 수영은 햇빛에 노출되는 과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소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구요 수영이 일소 피해가 세장 방추형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요 수영은 햇빛에 노출되는 과일이 많은데 초기부터 노출되기 때문에 적응이 돼서 피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세장 방추형은 나중에 적엽을 하면은
갑자기 햇빛에 노출되는 과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알베르토 강사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간 그 과원은 동서로 제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뜨면은 남쪽에 있는 과일들이 직사광선을 받거든요. 그날 보니까 일소 피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알베르토 강사님이 햇빛을 직접 받는 남쪽에 있는 과일하고 햇빛을 직접 받지 않은 북쪽에 있는 과일 중에 어느 과일이 착색이 잘 될까? 그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햇빛을 많이 받는 쪽에 과일이 착색도 잘 되고 품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아니라고 해요. 북쪽에 있는 과일이 착색도 선명하게 되고 품질도 좋다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과일은 햇빛을 많이 받아가 약간 일속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착색이 돼도 약간 탁하게 된대요. 그리고 과일이 조금 거칠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과일은 직사광선을 안 받으니까 착색이 선명하게 되고 품질도 좋다고 합니다. 한국의 다축형이나 구효수형은 대목이 거의 M9이죠. 그런데 알베르토 강사님은 M26도 괜찮다고 해요. M9은 동해에 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다축형이나 구효수형은 M26으로 하면은 수세가 강해지니까 대부분 M9을 채택하지요. 그러니까 동해에 다소 취약하지요. 원래 청송공 기술센터에서도 M9 대목으로 심은 구효수형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동해 피해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M26은 M9에 비해서 다소 동해 강한 편이지요. 우리나라는 동해 피해 염려가 항상 있죠. 원래는 겨울에는 추웠다가 2월에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물이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원래 M9 대목으로 심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에 여긴 좀 춥죠. 그래서 여기도 동해 피해를 입어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된다고 합니다.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병 과원은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들어있죠. 그런 과원은 동해 피해를 잘 입는다고 해요. 그리고 대목을 지나치게 노출하면은 동해 피해를 많이 입지요. 그러니까 대목을 깊게 묶고 복토를 해주면은 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초밀식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목 노출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M9 대목에 대목 노출을 많이 하니까 동해 피해를 더 잘 입는 것 같습니다. 다축형으로 하는 경우에 이 대목 노출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하얀 수성 페인트를 도포를 하면은 햇빛을 반사를 한대요. 그래서 나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 피해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축형 및 구효수형의 창시자인 이태리 알베르토 도리고니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효수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